물속 타로, 당신의 건강한 자아를 위한 가이던스. 안녕하세요, 우리 바다 여러분들. 물속 타로입니다. 카드 뽑는 시간은 우리 바다 여러분들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니까 카드 뽑는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뽑기 전에 먼저 나쁜 것들을 비워낸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화면을 바라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바다 여러분들. 물속 타로입니다. 앞전에 이 소울메이트, 트윈플레임, 카르마 관계에 대한 리딩이 좀 폭발적이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영상 개수에 비해서 너무 뭔가 급상승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행복하긴 한데 좀 얼떨떨해요, 사실. 기다려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요즘 라이브를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좀 감동이었어요. 매일 밤 10시, 11시쯤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꼭 타로 안 보셔도 되니까 오셔서 잔잔하게 고민 상담도 하고. 타로는 유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단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리딩이 길기도 하고 카드 장수가 좀 많아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고 하니까, 이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나 조금 시간을 들여서 디테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주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영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속마음입니다. 근데 또 파묘예요. 여러분들 파묘 좋아하시죠? 이번에는 상대방 속마음 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하는 내 속마음, 이렇게 이제 속마음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입 가능하게 리딩을 드릴 테니까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 방향성까지 야무지게 찾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속까지 시원하게 긁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카드 셀렉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씩 뽑겠습니다. 또 한 장씩 뽑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카드 두 장씩 해서 세 파일 준비했습니다. 상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눈길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생각나는 상대가 두 명이다 하셔도 한 명만 떠올려 주시고 한 파일만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상황 대입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뒷면으로 보고 고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앞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I know life will always fail 먼저 상대방 속마음을 뽑아봤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좀 많이 좋아하면 뚝딱거리는 것 같아요. 츤데레 같은데 약간 그 좀 찐땀이라든지 서툰 느낌을 풍기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든지 외관적인 느낌이나 여러분의 능력적인 부분을 되게 높게 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싶지는 않지만 모양 빠지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자존심이 아니라 뭔가 좀 찌질한 사람은 안 되고 싶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을 되게 완벽하게 봐요. 그에 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적으로 일적으로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늘 피곤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요즘 들어 좀 무기력해 보인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끌려다니기는 싫대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밝은 게 보인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전 연애에서 좀 끌려다니다가 연애가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중심을 안 뺏기고 싶대요. 상대가 남자라면 그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싶을 수 있고 상대가 만약에 여자라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 나름 이 관계에 이 사람이 진정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어색하게나마 맞춰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보이고 당장은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닿는 대로 최선은 다해보고 싶다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 현재 상황이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고 지금 연애할 처지가 아닌데 어떻게든 그래도 이 관계 잘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좀 따뜻하게 안아줘 보려고 한다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안팎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상황이 너무 막 안 좋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으로나마 섬세하게 좀 보듬어 줘 보려고 하고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가주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단점까지도 좋게 봐보려고 천천히 나아가 보려고 하는 느낌이고 단지 근데 좀 말이 좀 안 통한다든지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해 미치겠다 하는 건 좀 있대요. 대화 코드가 한 번씩 안 맞는 것 같다든지 취향 말고 그 대화 분위기 있잖아요. 한 번씩 뭔가 맥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둘 중 한 분이 답하기 애매한 말을 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때문에 불편한 그 느낌? 그래서 좀 답답한 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어쩌면 상황도 힘들고 이런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가끔 공격적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예민한 상태라서 그렇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트로피 남친, 트로피 여친 뭐 이런 건데 그냥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이만큼 멋진 사람, 이만큼 예쁜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걸 드러낼 처지가 아닌 그런 상황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진정성은 너무너무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람 우리 여러분들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달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여요. 갖고 싶고 내 옆에 두면 자기도 달달해서 막 당뇨 걸릴 것 같고 근데 그 기분을 누리고는 싶은데 자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좀 경계를 하게 되기도 하고 가끔 날선말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져요. 이 사람이 이러는 게 혹시나 자기가 이제 이런 게 너무 드러나 버리면 다른 사람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섹시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유혹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유혹한다기보다 자기도 우리 여러분들 보면 막 달아오르고 막 자기한테 반하게 만들고 싶고 자기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이 관계의 기초가 안 무너질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어색하게나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이게 자기가 나름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서. 긍정적인 계획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진행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은 되게 명확해요. 단지 이 사람이 이 관계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지금 뭐 그런 거 있죠. 주변 사람들이 네가 지금 연애할 때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만난다면 당분간은 좀 조용히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고 싶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이 사람이 곧 보일 행동은 당분간은 이 사람이 막 엄청난 애정 표현을 한다기보다 좀 소홀하다든지 큰 움직임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일에 좀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엄청 공허했던 느낌도 있어서 혹여나 우리가 권태로워진다 해도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좀 날석에 굴어도 손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힘든 게이지가 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을 뽑아봤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겉으로 드러났던 건지 여러분들한테 들킨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지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행동으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한테 맞춰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호감 있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상대가 하는 행동 봐서 보여주겠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다 하거든요. 의지는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우리 둘 다 서툰 데다가 너도 일까지 힘들어 보여서 같이 수동적인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 근데 자기가 되게 매력적인 건 아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서로 호감 있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게, 자기를 되게 귀여워한다든지 자기를 예쁘게 본다, 자기를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긴 하대요. 근데 더 멋진 사람으로 있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은 너도 자존심상 좀 정적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건 너도 아는 거는 같아.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것 같아. 내가 상황만 나아지면 우리 관계 괜찮아질 거라는 거 너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요약하자면 자기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진짜 속마음을 뽑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상황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우리 잘 될 거다, 안 좋은 상황 지나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당장은 일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다가가야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면 혹은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가가줄 준비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줄 의향은 있으시다 하거든요. 여기는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가지고 눈치 게임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힘들면 모양 빠지는 게 싫어서 연애를 안 하면 안 했지, 주도권에 미쳐서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좀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나도 안 무너지고 쟤도 안 무너지고 명확한 관계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그래 뭐 맞춰줘 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안 맞는 건 있지만 그래도 맞춰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마냥 이로운 관계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이어가보고 싶은 거예요. 잘 진행해보고 싶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서 상대도 나도 불안해하지 않게. 일단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상황이 어떻게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정신을 좀 가다듬는 중이신 것 같고, 이 관계의 두 분은 좀 둘 사이의 감정보다는 진짜 좀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힘들지 않은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대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마음만 좀 가지고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언은 제가 두 장을 뽑았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지금 리딩 드릴 이 카드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뽑은 건데, 승리의 여신 니케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 키워드도 승리예요. 승리. 결국 좀 기다려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 안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힘든 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템포에 맞춰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만 버티면 꽤 괜찮은 관계로 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가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뭐 기다려주길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벨레르폰이 나왔어요. 이 벨레르폰은 키메라를 죽인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죠. 키메라, 뭐 키마이라고도 불리고 터키 남서부 지방인 리키아에 살았다는 상상의 괴물인데, 이 지역 전설에 따르면 키메라는 머리 몸통은 사자인데 몸통에 염소 대가리가 붙어 있고 꼬리는 뱀으로 돼 있어요. 그 뱀 입에서 불이 나온다 하거든요. 성질도 포악해서 지 맘대로 막 사람 짐승을 막 죽이고 숲이나 농작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대요. 되게 못됐죠. 이런 키메라가 이제 온갖 나쁜 짓을 막 저지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함부로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때쯤에 코린토스에 벨레로폰이라는 영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코린토스의 왕의 아들로 감히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힘이 너무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 벨레로폰에게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였는데, 벨레로폰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페가수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페가수스는 메두사가 목이 잘려 죽을 때 쏟아진 피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페가수스는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벨레로폰은 유명한 예언가이자 점술가인 플리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나요? 라고 간절하게 묻습니다. 벨레로폰이 왕자고 영웅이었기 때문에 점술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테나 신전에 가면 황금 제갈이랑 황소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구해서 황소는 페가수스를 탄생시킨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치고, 페가수스한테는 황금 제갈을 물리셔라. 그러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플리도스가 말했어요. 그렇게 벨레로폰이 아테나 신전으로 갔더니 진짜 황소 한 마리랑 황금 제갈이 있었어요. 일단 어렵지 않게 원하는 걸 얻었어요. 벨레로폰이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바쳤고, 페가수스도 꽤 얌전해서 쉽게 황금 제갈을 올릴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를 얻은 벨레로폰은 기고만장해졌어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거들을 막 피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프로디테의 농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요. 그게 신들에게도 들통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린토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웃나라 아르고스로 피신을 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벨레로폰은 영웅답게 아주 늠름하고 당당한 체구의 미남이었거든요. 아르고스의 왕비가 벨레로폰을 보자마자 막 성적으로 막 충동을 느끼고 막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죄를 씻으려고 들어왔던 이 벨레로폰으로서는 왕비가 이렇게 막 자기를 꼬시고 유혹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거절을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거짓말을 해요. 벨레로폰이 자기를 막 농락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르고스 왕이 이 자기 와이프 말만 듣고 격하게 막 노하기는 했어요. 근데 영웅으로 너무 알려진 이 귀한 벨레로폰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니키아에 사는 장인한테, 장인어른이죠. 니키아에 사는 장인한테 벨레로폰을 보내면서 벨레로폰을 좀 대신 죽여달라는 비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왕의 장인도 벨레로폰을 딱 보니까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비범한 거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키아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명높은 아까 그 괴물 있죠? 그 개상하게 생긴 그 키메라를 좀 없애달라고 벨레로폰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벨레로폰이 키메라를 찾아 나섭니다. 어떤 대물인지 듣고 가서 전략을 짰어요. 직접 맞서면 불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막 날면서 활로 빵 쏴서 이제 키메라의 머리에 명중을 시킵니다. 벨레로폰이 니키아를 온통 공포에 몰아넣었던 괴물 키메라를 물리친 거죠. 아르고스 왕의 장인은 너무 기뻐하면서 벨레로폰에게 니키아를 괴롭히는 침입자들을 또 물리쳐달라고 또 부탁했고, 그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침입자들의 이제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모두 물리치게 돼요. 왕의 장인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벨레로폰을 죽이기는커녕 자기 딸까지 줍니다.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 덕분에 더 유명한 영웅이 되고 이제 아내까지 얻은 벨레로폰은 또다시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온갖 위세를 떨면서 더 큰 욕심을 드러내요.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자기랑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들과 맞서서 그들을 이기고 싶었어요. 벨레로폰은 이제 곧 이 허황된 욕망을 실천에 옮겼어요. 페가수스를 타고 하염없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최고 신 제우스가 벨레로폰을 탁 이렇게 지켜봐요. 그 교만함이 괘씸했던 제우스는 이제 독침이 있는 날벌레 그 등해라고 있어요. 등해를 내려보내가지고 페가수스를 찌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침에 이제 찔린 페가수스가 막 고통스러워서 몸을 막 이렇게 뒤틀어요. 페가수스 등에 타고 있던 벨레로폰은 높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쳐졌고, 그 바람에 이제 눈이 멀었어요. 절름벌이도 되고 벌 받은 거죠. 평생 불황자로 이제 여기저기 떠돌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 천마 페가수스는 여신들 곁에서 살았고 제우스 신이 일으키는 번개를 지상으로 날라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키메라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지금도 천년가스가 막 분출돼가지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있어요. 괴물 키메라가 입으로 불을 뿜는 이유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또 이 산의 꼭대기 부분은 화산의 영향으로 따뜻해서 실제로 사자가 서식하고 있고요. 산 중턱 이제 목초지는 염소가 살기에도 좋고 산 전체는 이제 독사를 비롯한 뱀들이 좀 많대요. 거기서 이제 기인해가지고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대가리, 그리고 꼬리는 뱀에 합쳐진 키메라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얻고서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져서 이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천상의 신들과도 맞서 보겠다는 이제 탐욕, 야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떨어져서 눈이 멀고 절름발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늘을 날고 싶은 거는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환상이죠. 벨레로폰뿐만 아니라 여러 신화에서 다뤄져요. 메두사 목을 자른 영웅, 페르세우스도 메두사를 죽인 뒤에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발을 신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고, 이카루스는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을 또 잘 보여줘요.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그리스 남부 크레타 섬의 미궁에 갇혀 있었어요. 다이달로스는 거기서 이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새의 날개 있죠, 날개 털을 모아가지고 실로 이제 엮어서 밀랍을 발라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같이 갇혀있던 아들 이카루스한테 탈출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그 밀랍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니까 너무 높게 날지 마라. 또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 이제 습기가 날개를 무겁게 만드니까 너무 낮게도 날지 마라. 하늘, 바다 그 중간쯤을 날아야 한다. 내 말 결코 잊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 두 사람은 날개를 달고 미궁에서 탈출하려고 이제 하늘로 올랐어요. 근데 이카루스는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막 기뻐가지고 컨트롤이 안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해줬던 그 주의를 까먹었어요. 점점 더 높게 날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더 신난 이카루스는 더 높이 날다가 날개를 붙인 이제 밀랍이 태양열에 녹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벨레로폰도 이카루스도 이제 과도한 욕심이 파멸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겸손을 강조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맞는 것 같고 해도 이 사람이 어쩌면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 경험과 타인의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이제 고유한 특성이나 생각, 감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좋거나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겸손은 엄청난 지혜 그리고 진정한 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에서 이런 신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할 거다 뭐 이런 건데, 관계 자체도 번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그 신성한 경험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해요. 이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가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열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뭐 극복되겠나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 사람 또한 극복 방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모든 상황들,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겸손을 지니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이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게임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게임이 왜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 친구가 답하기를 게임은 죽어도 다음 판 되면 다시 할 수 있잖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다시 살아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관점이죠. 여러분들 게임에서 죽으면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다음 판에서 또 실수를 안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게임에서 죽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무게를 빼고 상황을 좀 극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약에 이제 또 뭐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극복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벨레로폰 뽑아주신 분들은 잘해보려면의 조언,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둘 다 좋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보시는 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신 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운은 나눠 가질수록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제가 요즘 밤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카드 보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뭐 꼭 타로 안 봐도 됩니다. 놀러 오시면 돼요.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영상 상담으로 뭐 누가 같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 나는 누가 같이 듣는 건 싫고 영상으로 이제 개인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후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화 상담은 보타점 오픈카톡 상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벨레로폰 바다 여러분들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life is fair. 네, 우리 아폴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속마음을 뽑아봤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이 관계 간절함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아직 좀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솔직히 우리 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고 되게 순수하거든요, 이 감정이. 근데 집착으로 얼룩져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여러 연애들을 해오면서 감정이 좀 메말라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해볼 거 다 해봐서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 오다 보니까 좀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믿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기대를 완전히 그냥 싹 빼놨다든지. 그래서
마음은 순수한데,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순수한데 얽매여 있지는 않고, 근데 진심이기도 해요. 차근차근 갔거든요. 솔직히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살펴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관계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손만 내밀면서 일단 내 손 한번 잡아볼래? 그냥 좀 우리 손잡고 걸어나 볼까 일단? 이런 느낌이고, 이분들이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완전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 하거든요. 되게 이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랑 만나면 진짜 딱 이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커 보이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외모로 보이긴 해요. 뭐 예뻐서 눈이 갔다, 잘생겨서 눈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몸매가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바쁜 시기 같아요. 막 스트레스풀하게 바쁘다 뭐 이런 거보다는 바쁘게 잘 지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내야 하는 시기인가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끝내놓고 우리 사람들한테 축복받는 연애 하자. 혹은 우리 힘든 시기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건데, 관계에 대한 적극성은 진짜로 있어요. 다만 이제 표현이 좀 서툴 뿐인데, 그래도 뚝딱거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조율해볼 의사는 아주 있는. 염탐도 좀 하고 있고, 뭐 진정성은 느껴지거든요. 되게 사랑스럽게 봐요, 우리 여러분들을. 자기하고 감성 코드가 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도 한다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이거는 뭐 자기 생각입니다. 뭐 자기가 좀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 같다든지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어질어질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이해해야만 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다든지, 자기가 이해해야만 이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 뭐 자기가 좀 손해봐야 져줘야 이어질 것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자기가 져줘야 될 것 같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좀 고민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렇다고 또 당장 맞춰주고자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무기력해요. 아유 모르겠다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이건데 이 사람이 근데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제는 우리만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모르는 것도 있다. 난 결백해. 아니면 뭐 나한테 사정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건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의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내가 안부 묻듯이 할 건데, 그때 네가 들어주면 내가 설명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소통 중이신 분들도 뭔가 이 사람이 막 해명하고 싶은 게 저는 좀 있어 보이는 게, 이 사람이 구설을 두려워한다든지, 사실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딴에는 너가 이해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사정이 있었어. 남들은 그건 모르잖아. 너도 그건 모르잖아. 이런 거거든요. 좀 결백한다. 너는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대화의 장이 열리면 설명할 의사도 있어 보여요. 자기도 이 관계가 확 발전되지 못하고 더디게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한 이 상황이 마음이 좀 안 좋대요. 근데 자기가 서툴지만 리드하고 싶어 하고 부드럽게 이끌어 가고 싶다 하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고 없으면 막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몸이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비중이 좀 커진 것 같거든요. 온전히 자기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 게 믿음이 있다고 보여요. 뭔가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 어떤 사인을 줬다든지 받아줬다든지, 그래서 자기만 마음 먹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나마 노크하듯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솔직히 이 관계를 막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 관계가 자기는 가까워질지 몰랐다고 그래요. 기대를 안 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받아주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대요. 그래, 뭐 내 마음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받아주는 것도 같고 살려내 주려고 소정의 노력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해서 이 정도면 모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대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당장은 구설이 두려워서 무슨 말을 잘 못 꺼내는 느낌도 있고 뭘 막 하기가 그렇대요. 자기 모양새도 그렇고 뭔가 이 관계에 변화는 일으키고 싶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곧 보일 행동으로는 사실 행동을 크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 상실감을 느낄 일이 좀 있을 거라 하거든요. 자기 손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울감에 막 빠져있게 된다든지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을 뽑아봤는데 왠지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크게 충격받은 것 같고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랑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싫지는 않고 자기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 아는데 왠지 우리 소통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하거든요. 서로 오해가 있는데 이걸 서로 암묵적으로 풀고는 싶지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소통을 해올 거는 같은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대요. 자존심상 뭘 더 하지는 못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를 되게 어여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신념이라든지 지금 당장은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마음을 열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 소통이라는 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좀 보이네요.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이 사람도 이해는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서 답을 못 찾은 것처럼 보인대요. 자기한테 호감은 있는 것 같지만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좀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같은데 막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난 이런 건 용납 못해. 이런 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좀 서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진짜 속마음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좀 신기한 게 두 분 다 무슨 인싸 뭐 이런 건지 두 분 다 인기도 많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바쁘고 막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무튼 좀 훈남 훈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일단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관계 뭐 살리고 싶고 이런 건 있대요. 근데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절반은 좀 관통한 게 아닌가. 왜냐면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거 알지만 말 못하는 것도 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오해라 한들 서로 지금 말 못한다는 게 아까 추측 속마음에서도 나오고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에서도 나와요. 서로 입을 좀 닫고 있는 느낌이고 잘 지내고는 싶고 근데 진짜 우리 여러분들도 상처를 좀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 관계에 대한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도 생겼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호감이 있어도 숨기고 있고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염탐도 우리 여러분들도 하시는 듯 하지만 사실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뭐 우리가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아무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망했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인성, 인품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원래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해가 좀 생기면서 이게 좀 무너진 듯한 느낌? 근데 이거 풀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관계 발전을 떠나서 이 오해라도 풀어지려면 움직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뭐 진짜 내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건가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좀 추천드릴게요. 제너럴이니까 제너럴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좀 최근에 느끼고 있는 느낌? 일단 소통에 기회만 생긴다면 차근차근 거리 두면서 가벼운 소통 정도만 좀 하시다가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언은 제가 2장을 뽑았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지금 리딩 드릴 이 카드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뽑은 건데 제우스 카드가 나왔어요. 5월 주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내가 갑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상대가 솔직히 쓰레기인 게 확실하면 그냥 뻗팅기셔도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건가? 내가 빼먹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신다면 이런 뻗팅기는 것보다는 노크에 만노크 정도는 해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가요, 상황을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바로 직격타로 벌을 내린다거나 바로 직격타로 뭘 이렇게 뭐 좀 상황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보다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상황을 도와주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는 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황이 한번 생길 거다. 둘이 오해가 풀릴 만한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건데 소통 정도는 먼저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아폴로가 나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태양신, 음악과 시술의 신, 예언, 예술의 보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이나 시로 힐링을 시켜주기도 하고 예언의 신으로 유명하거든요. 아폴로는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래의 일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폴로는 예언이나 예술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좀 신전이나 사당 이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라클이라는 신전이 되게 유명했어요. 딜리오스 섬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설명을 계속 하냐면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언. 방금 제우스도 상황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 아폴로가 주는 메시지도 빛이거든요. 아폴로는 다재다능한 신이기도 했어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좀 주요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상황이 좀 있을 거라는 거고 아폴로는 태양신으로 불리기도 하죠. 빛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실 헬리오스가 별도의 이제 태양신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아폴로는 주로 이제 음악, 예술, 예언의 신으로 주목받긴 했지만 빛 에너지도 포함돼 있고 일단 뭐 헬리오스가 아니라 아폴로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예언, 치유, 힐링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폴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좀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혀요. 그리고 아폴로의 연인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 연인들 중에 한 여인 이름이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이 드라마는 아폴로의 구애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로 변해버렸다 하는 신화가 있는데 어쩌면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피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폴로의 빛이 오해를 풀게 하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을 좀 감동시킬지도 몰라요. 이 어떤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진짜. 아폴로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게 사실 조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진실과 연결될 거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내 삶에 있는 먼지들이 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제거가 될 걸로 보이고 뭐 이 사람이 제거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발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폴로의 빛은 모든 것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맑아지는 시기이고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기쁜 상황도 생길 거고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잠재되어 있는 나의 뭐 좋은 운명 뭐 이런 것 또한 바뀔 수 있고 성격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에 적용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완전 지금 막 대혼란이나 막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나 이 변화에 적응도 못하고 막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막 그런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게 되실 거고 다시 질서 있는 하루하루로 돌아오시게 될 거랍니다. 지금은 글도 쓰고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루틴을 좀 세우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혹여나 상대가 좀 촉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답답한 틀을 깨기 위한 때가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야 될 때예요. 오해가 깊은 과거는 좀 사라지게 될 거고, 나를 붙들고 있는 안 좋은 것은 사라지게 된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권력을 막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권력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명확한 비전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사시라 나왔습니다. 우리 아폴로 뽑아주신 분들은 잘해보려면의 조언,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둘 다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생긴다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도요.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좋은 거,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제가 요즘 밤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좀 바로바로 보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뭐 꼭 타로 안 봐도 됩니다. 놀러 오시면 돼요.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 상담으로 뭐 누가 같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누가 같이 듣는 건 싫고 영상으로 개인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후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화 상담은 보타점 오픈카톡 상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폴로 바다 여러분들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life will always fail you. 우리 트로이의 헬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속마음을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없으면 마음이 막 엄청 춥고 기댈 데도 없고 막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분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느낌? 사실 배려 같은 느낌보다는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좀 느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근데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도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길 원한다고 보이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건 맞는데 우리 사이에 어떤 반복적인 갈등이 있을 걸로 이 사람이 예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엄청나다고 나와요.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확 잡아당길 생각도 아니고 또 확 밀어낼 생각도 아닌 게 좀 자기가 이 관계의 우위에 있고 싶어 한다고 보이거든요. 져줄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보이고, 사실 마음은 오래전에 떠났을 수 있대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애증 같거든요. 서로 너무 이렇게 막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증오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맞춰주다가 계속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근데 막 자기가 좀 충동적으로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생긴 건 멀쩡한데 이상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관계를 이상하게 좀 끌고 간다든지, 왜 안정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한다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없으면 뻥 비어 있는 것 같대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면 진짜 막 그저 빛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성은 하지만 이미 글렀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이 관계를 통해서 힐링이 된다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관계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 비치긴 하지만 이 관계가 이제 연인으로 간다면 서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생뚱맞게 트러블을 만든다든지 자기 성격대로 해서 괜히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놓기는 싫어서 봐주듯이 자기가 잡아당긴다든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져주는 것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사실 제 카드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냉정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보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걸 안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기 싫은 마음이 좀 강해 보입니다. 좀 가볍게 술 한잔 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깊게 가면 우리 둘 다 다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배려해줄 마음보다는 네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가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버티고 있다고 보이고, 자기가 벽치고서도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못 움직이는 거 플러스 안 움직이는 거. 이 사람 저는 약속 같은 거 좀 잘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쩌면 알겠어 이거 노력해볼게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로 사람을 홀려요. 이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래요. 말을 너무 잘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심삼일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원래 좀 쉽게 지치기도 하고 권태기도 빨리 느끼기도 한다고 보이긴 합니다. 어쩌면 급무기력해져서 관계에 지장을 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기는 또 싫어서 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우리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된다는 거는 확고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되게 확고한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명확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도 지금 이런 자기 마음 때문에 속상하긴 하대요. 근데 좋으면서도 잘해주고 싶으면서도 자꾸 경계하게 되고, 이 사람 무슨 공황장애나 우울증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게 막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 보면서 약간 소름 돋은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정신적 고통이 원래 있었던 건데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거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좀 욕망 같은 거거든요. 소유욕 막 이글이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길 것 같을 때 막 귀신같이 알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다시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 해도 좀 자기 손에서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거든요. 그래서 상실감 이미 좀 느끼고 있다고 보이고, 이미 이 운명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요. 근데 자기도 의도치 않게 우리 여러분들 아프게 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하거든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시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 리딩을 했다 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가 이 관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명확하게 답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또 언제 틀어버릴지 몰라요. 꼭 참고하세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곧 보일 행동이 갑자기 막 잘해주려고 할 수 있어요. 선물이라든지 막 엄청난 배려를 막 해주려고 하면서 또 나타나서 막 들이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애초에 좀 불안한 사람이고 이런 변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곧 보일 행동은 잘해주려고 하고 막 좀 달달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좀 멀어지면 염탐 엄청나게 하고 가까워지면 또 없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추측하는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이 솔직히 두 분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때문에 아픈 거 안다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상처 줬는데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단지 지금 당장 안 움직이지만 왠지 자기한테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하대요. 바쁜 거 끝내놓고라든지 새로운 상대가 생긴 걸 이 상대가 만약에 대충 안다면 이 새로운 상대와 우리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다시 온다든지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도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곧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뭐 곧이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의 확신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자기랑 잘해보고 싶은데 관심 없는 척, 냉정한 척 하고 있지만 아마 자기를 못 잊고 자기를 계속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자기를 아마 못 놓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오려고 각 잡는 것 같고 그렇대요. 아, 근데 저 리딩하면서 좀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랑 너무 잘해보고 싶고 한데 참고 있다. 나중을 기약하고 있고 자기한테 연락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진짜 속마음을 뽑아봤는데 와, 진짜 다행입니다. 물론 속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건 다행이 아니에요. 제가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보다 레벨이 높아요. 이 정신 레벨이. 뭐냐면 이제 마냥 맞춰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마음 먹었고, 관계에 있어서 두 분 사이에 배신감 느낄 만한 일도 있었고 하니까 더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아쉽지만 어쩌겠나 하고 이제 마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고, 그냥 가슴에 묻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레벨이 높다고 보이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 뭐 니나 내나 잘한 거 없고 하니까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관심도 분산시키고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면 지내든지, 아니면 내 단점을 고쳐서라도 이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극소수분들. 근데 이게 마냥 이 사람을 위한 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개선으로 보여요. 다음 연애를 위해서라도 고쳐야 될 점은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발전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 혼자 착각하는 걸로 보이고, 단지 이 사람의 외모가 우리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좀 부합돼서 끌리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얼빠라서 니를 이래 못 잊네. 근데 어쩌겠노. 니랑 내랑은 너무 멀리 왔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더 가는 거는 진짜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 그냥 따져 묻고 싶은 건 있나 봐요.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 여러분들은 다른 상대가 이미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잘해보고 싶다기보다 그냥 생각이 좀 나는 느낌? 내 안정감을 잃고 싶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편해지면 그때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잘해보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그때 되면 웃으면서 무슨 얘기할 날이 있겠지 하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언은 제가 2장을 뽑았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지금 리딩 드릴 이 카드는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뽑은 건데, 이리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이리스는 여러분들 카드 보시다시피 무지개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리스가 나타난다는 거는 전하는 메시지나 소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신들의 명령을 전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이리스는 여러 신들 사이에 대화를 중재하고 신들 간의 갈등 조정을 도왔어요. 소통, 교감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데, 연락은 올 것 같거든요, 저쪽에서. 근데 이제 좀 원활하게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조금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고 이제 같이 소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말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리딩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리스 그림 같은 거 잘 보면 되게 부드러운 무지개지만 그림으로 보면 좀 날렵한 느낌을 많이 풍겨요. 속도감도 느껴지고. 그게 뭐냐면 이리스가 활을 들고 다녀요. 활. 대화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신들하고 인간 사이에 연결 역할을 좀 담당했거든요.
다른 신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리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들 중에 하나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리스는 아름다움이나 색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거는 곧 이제 화려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좀 펼쳐져 있다 해서 우리 무지개 자체가 인간과 신들 사이의 연결 매개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연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상징으로 보기도 해요. 남자 신으로 보자면 헤르메스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트로이의 헬렌이 나왔어요. 아마 이 헬렌은 좀 생소할 겁니다. 헬레나라고도 불리는데 이 헬레나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로 자라나요. 그 소문은 이제 그리스 전역으로 퍼졌어요. 여기서 이제 테세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테네를 세우고 강력한 국가로 만든 개국 영웅이고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대요.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한테 미노타우루스를 잡을 계책을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가다가 낙소스라는 섬에 버리고 가요. 뭐 외적인 얘기지만 이 버려진 아리아드네는 지나가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발견하고 디오니소스 아내가 돼요. 뭐 슬슬 겹치는 이야기가 좀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더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마조네스의 여왕 히폴리테와도 결혼을 했었고 미노스의 공주 하이드랑도 결혼을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다시 호라비가 된 테세우스는 아주 오래된 친구 피리토스랑 힘을 합쳤어요. 이 둘은 자기들이 이제 각각 포세이돈 아들이고 제우스 아들이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로 짭니다. 그래서 이 둘은 먼저 스파르타로 가요. 거기서 이제 제우스의 딸로 알려진 그리스 최고의 미녀 헬레나가 있었거든요. 이 이제 아주 쉽게 헬레나를 납치를 해요, 둘이서. 근데 이제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헬레나가. 딱 봐도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테세우스 어머니한테 이제 헬레나를 맡겨놓고 이번에는 이제 피리토스 아내를 찾으러 가요. 피리토스가 찍은 여자는 페르세포네 아시죠? 이쁜 여자들만 잡아가려고 했네요. 이 페르세포네는 죽음의 세계인 명부의 신 하데스 아내였는데 뭐 그렇다 해서 기가 죽을 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하데스한테 아내를 내놔라고 막 해요. 깡패처럼 막 그냥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를 달라는 이제 이 둘한테 하데스가 우선 앉으래요. 자리에 앉았더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자는 사후세계에 들어온 모든 죽은 자들이 앉으면 모든 것을 잊게 되는 망각의 의자였기 때문이죠. 이 둘은 계속 그 의자에 멍들이고 앉아 있게 돼요. 테세우스를 구해준 인물이 있긴 있었어요. 헤라클레스인데 이 헤라클레스는 그냥 자기 퀘스트를 수행하러 온 거였어요. 그 헤라클레스가 퀘스트 수행을 하려고 이제 지하세계에 내려왔다가 테세우스를 발견했고 구해냈습니다. 근데 피리토스가 왜 없느냐? 이 페르세포네랑 하데스의 분노를 얻었잖아요. 피리토스가.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놔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헬레나를 잃은 헬레나의 형제, 이제 카스토르, 그리고 플룩스가 이제 앞장서서 아테네로 막 쳐들어가가지고 아테네를 막 점령하고 헬레나랑 테세우스의 어머니 아이트라도 끌고 가버려요. 그렇게 헬레나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돼요. 결국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좀 생을 마감하는 뭐 그런 건데 그 최후를 헬레나는 그냥 쓱 한번 보고는 그냥 자기 남편 따라가거든요. 이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보고 끌리는 것도 본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 내면에서 발산되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 자신의 감각적 본성에 대한 본질이에요. 욕망, 끌림 이런 거는 이제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계속 이 사람한테 끌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막 느끼잖아요. 이거 원초적인 에너지거든요. 지금은 아름다움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을 좀 버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원형의 본질과 연결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이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비참함을 맞이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냥 본능대로 가고 싶다 하시면 가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말은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뭐 원초적 아름다움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 여러분들 심장에 스파크를 튀게 하고 얼어붙은 심장을 막 뛰게 하잖아요. 사실 외적인 걸 보고 좋아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판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 내면도 함께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헬렌 오브 트로이 뽑아주신 분들은 잘해 보려면의 조언,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는 조언, 둘 다 아름다움 그리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였는데 조금 일맥상통하긴 하거든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예요, 나. 그래서 아름답다는 즉 나답다라는 거거든요. 연락은 올 것 같은데 나를 나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인분들께도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제가 요즘 밤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카드 보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뭐 꼭 타로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놀러 오시면 돼요.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영상 상담으로 뭐 누가 같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 나는 누가 같이 듣는 건 싫고 영상으로 개인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후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화 상담은 보타점 오픈카톡 상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헬렌 오브 트로이 뽑아주신 바다 여러분들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